네, 여성과 범죄.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성차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많은 여학생들이 궁금해 하실 거고, 남학생들도 늘 의아해하는 질문이, 왜 여자는 보호해야 되고, 남자는 꾸준히 일해야 돼? 저희 아들도 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 우리가 많이 하지 않니? 이러면서. 그럼 또 수긍하더라고요. 그 딜레마인 거죠.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전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우를 왜 해야 될까? 이 딜레마가 음, 저도 아직 100%이 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이 여성과 범죄를 강의하면서 이래서 여성을 좀 잠정적으로 우대를 해줘야 되고 이런 일에 여성을 좀 제외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논리가 좀 나름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남녀 평등, 뭐 법 이런 걸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은 궁금증이 해소될 거예요. 근데 100% 해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그런 뭐 신체 구조랄지 사회적 그 편견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과학적으로 검증돼 버린 그런 어떤 습성 같은 게 오랜 기간 인간이 진화하면서 몸에 밴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법으로 그걸 또 제재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뭐 보이지 않는 기운처럼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나이가 들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걸 뚫고 나가는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또 그게 희석되어 가더라고요. 요즘 여대생들은 상당히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우리 때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환영하는 바예요. 예, 그렇지만 그 이면에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여성분들이 감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한층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녀 그 어떤 임금 차이를 먼저 보실까요? OECD 평균 이 임금 격차 뭐 19%, 18%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넘는답니다. 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OECD 1위래요. 그만큼 사회 진입 장벽이 경제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이 못하고 있다. 진출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뭐예요? 거의 꼴찌예요, 꼴찌. 우리가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뭐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런 데는 뭐 거의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프랑스, 독일, 영국, 핀란드 뭐이 정도. 의외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일본 일가정량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미국, 일본, 한국 꼴찌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인권의식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또 들어요. 법칙에 보겠습니다. 남녀 평등에 관해서 그런 법에서 얼마나 잘 명시되어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우리 헌법이 그래도 최상위법이라는 거 알 거예요. 헌법 밑에 또 양성평등기본법. 헌법에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인권에 관한 거. 평등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평등권, 그리고 유엔 국제협약이랄지, 나중에 여성학 부분이 뒤에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유엔에서 성차별에 대해서 인권 탄압으로 이제 규정을 했죠. 성차별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차별 당연히 금지해야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이 성차별이라는 게 뭔가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요. 뒤에 가면 성차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지만 성차별은 기본 간략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자는 치마 입고 다녀야 돼. 핑크색 해야 돼. 여자가 어디 목소리 크게 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여자는 커피 타야 돼. 내근만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성차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법이 있어요. 그리고 모성에 대해서. 또 모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성 단체들이나 여자분들이 할 이야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모성은 어때요? 아이를 낳잖아요. 국가의 생산 유지 기능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모성, 생산의 기능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모성보호법 안 되겠죠? 그래서 모성을 보호하는 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돌봄 노동. 엄마가 직장 출근해요. 그러면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단순히 여성이 일을 못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커나갈 수가 없어요. 정신적, 신체적. 나중에 우리나라의 여군이 될 사람들이 제대로 커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봄 노동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젠더 폭력. 젠더라는 게 뭔가요? 그건 사회적 성이에요. 타고난 성랑 섹스랑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젠더라는 건 아, 사회적으로 너는 이런 걸 해야 돼. 너는 뭐 여성은 이런 걸 해야 돼. 남성은 이런 걸 해야 돼. 아니면 남성이 이렇게 하면 돼. 여성이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개념적인 성의 문제예요. 예. 그래서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고 싶어 하면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젠더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 성별, 타고난 성별보다는 훨씬 문화적이고 지적이고 진화된 개념이 이 젠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 여성이라는 그런 사회적 역할, 여성이라는 그런 사회적 성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면 안 돼요. 여기는 성차별 포함돼요. 예. 성차별을 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다 포함하게 된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젠더 폭력 방지법. 그래서 단순히 성폭력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은 게 젠더 폭력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보시면 입법기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리구제제도, 그리고 행정기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행정기구에서는 여성가족부나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남녀 평등에 관한 체제나 법령을 정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엄, 어, 엄마 아빠의 싸움, 직장 상사와 여직원과의 뭐 그런 갈등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고 국가의 기구가 개입해서 좀 정리가 필요한 끌어올려줘야 되는 그런 인권의 문제라는 거죠. 정확한가요? 네. 그래서 처음 성차별을 보겠습니다. 뭐 학교에서 만났다면 제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주었을 텐데 자료 그 책이 없는 관계로 PPT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이 뭘까요? 성차별. 아,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나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차별은 뭔가 봅시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왕자의 청혼에 신데렐라는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속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데 예뻐서 결혼하고 싶으면 싫어요. 싫어요. 얼굴이 이쁘면 돼요. 마음도 넓어야지 안 그래요?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일부 교사들이 마련한 초등학교 성평등 수업에서 나온 답변들입니다. 유명 만화 영화 역시 주인공은 활발한 남자였고 여자는 새침하게 그려졌다는 게 아이들의 지적입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는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스트레스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남녀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학교 수업을 통해 더 강화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의 2배. 말썽 부리는 역할은 남자아이로. 집안일은 늘 여성의 몫이고 옷차림마저 다릅니다.
여성의 옷차림이나 행동이 대부분 치마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부엌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무언가를 치우고 있는 모습이거나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국한이 되어 있어서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자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입니다. 운동 같은 걸 할 때 잘 못하는 운동이 있는데 전에 어떤 친구가 저보고 어떻게 여자애 보고 못하냐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기분이 진짜 나빴던 적이 있어요. 교사들은 이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창의력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남성성, 여성성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장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돼서 성평등 교육은 천주교 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상을 수상했지만 교사들은 얼굴 사진도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에선 여전히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공격받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책임져야 될 한 반의 아이들이 있는데 잔 아이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어서 여성가족부는 올해 처음으로 교과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할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네, 성차별. 이제 좀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예. 우리가 일단 성이 뭔지 넘어가요. 이 성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 섹스라는 말은 남자 여자예요. 그야말로 남성 여성. 예, 태어나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제3의 성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트랜스젠더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성차별의 이 성차별은 요 젠더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젠더라는 건 사회적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즈비언이나 게이를 보시면 둘 중에 한 명은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젠더는 여성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편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여성이지만 나는 여군이에요. 나는 여자 경찰이에요. 그런데 여자 복서예요. 그런데 조신하게 행동하세요. 그럼 우습지 않나요? 그런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선택한 내지는 성취한 역할이 이 섹스라는 내 여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는 거예요. 부당하게 막히는 거예요. 유리천장이 있고 유리벽이 있는 거예요. 너는 요만큼만 해라고. 왜? 넌 여성이니까. 옆에 너는 나보다 못하는데 넌 남자니까 넌 더 해. 이렇게 주는 거예요. 회장은 늘 남자여야 되고 부회장은 여자여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예. 경찰청장은 꼭 남자여야 돼요. 왜요? 그래 왔으니까. 이게 성차별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당연한 나라예요. 근데 영국은 안 그렇죠. 영국은 경찰청장, 경비국장, 정보국장, 형사국장 전부 여자예요.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여자가 국장청장을 막 해요. 그만큼 성차별의 벽이 낮은 거예요. 없거나. 그러면 좀 젠더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나의 능력이 이만큼이라면 그만한 대우를 성별에 관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으면 가장은 꼭 누가 해요? 아빠가 해요. 백수인데도.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건 성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어요. 왜요? 제가 돈 많이 버니까 집안일 혼자 다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이고 싶어요. 좀 오바겠죠? 예, 아이들이 혼란을 겪을까봐. 예. 이게 젠더입니다. 예, 젠더예요. 저는 이 젠더라는 걸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점점 꿈이 작아지더라고요. 엄마를 하면서. 엄마의 어떤 역할에 익숙해지면서 여성의 어떤 모성을 자꾸 아이들이 저한테 강요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저를 여성으로 강요할 때는 저항했어요. 근데 집에서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를 강요하는데 그건 저항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복종하고 말해서 굴복했어요. 이게 젠더입니다. 예,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성적인 역할. 그러면 젠더. 많은 이 젠더의 개념에서 많은 폭력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은 남녀 그리고 제3의 성으로 나눠진답니다. 이 제3의 성은 사실 할 얘기 많은데 여러분들이 또 수업 시간이 뭐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3의 성, 예,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이 특정 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경찰 여자만 꼭 남자만 많으리란 법이 없어요. 뭐 요리사 꼭 여자만 되라는 법도 없고 미용사 여자만 되라는 법 없어요. 이게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 때밀이는 어때요? 남자 목욕탕에 남자 있는 게 맞아요. 여자 목욕탕에 여자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 직무의 성질에 따라 작업 조건에 따라 꼭 여자만 있고 남자만 있어야 돼. 보게 되면 그건 합리적 이유 있는 거예요. 그걸 진정 작업 요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여자만 안 돼. 그러면 이걸 불리하게 대우해. 너는 안 돼. 그리고 근로조건에서 불리해. 이렇게 한 번 들어갔는데 너는 계속 9급이야. 아니면 너는 계속 말단이야. 대리 안 달아줘, 여자애들은. 이건 차별이라는 거죠. 이게 성차별이에요. 저도 뭐 이 강의를 하면서 그래 그게 차별이야 하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그걸 제가 극복해왔는지 그리고 다른 여학생들한테 얼마만한 그런 기회를 주었는지 그건 저 스스로도 좀 물음표예요. 좀 이렇게 어, 되게 극하게 싸워야 되는 자리는 피해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냥 교수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열심히 올라가서 청장을 도전해 볼 걸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성평등자였다면, 진짜 진정한 페미니스트였다면 학교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싸우기 싫어했고 굳이 뭐 내가 꼭 장이 돼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 스스로 나를 차별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차별하지 마시고 평등하게 살아가세요. 근데 그 뒤에 꼭 따라오는 게 있죠. 그만한 노력과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최소한 능력까지는 만반하더라도 나 남자와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고 싶어.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존재 자체로 뭐 존중받아야 된다 이러면 또 다른 말이긴 해요. 예. 그리고 성차별 유형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차별과 간접 차별이 있어요. 대놓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자는 15%야. 여자는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막 결국 포기하게 만들죠. 여자는 승진 안 시켜줘. 소방, 교정 다 마찬가지래요. 우리나라는. 근데 간접 차별이 또 있어요. 남성과 여성, 그래 남성과 여성 체력 똑같이 해. 동일한 조건 해. 그런데 활구역하기는 무조건 똑같이 개수대로 채점할 거야. 그래서 여자가 좀 덜 못하면 그거 탈락하는 거지. 이렇게 여자가 불리한 그런 조건을 심어놔요. 예, 그래서 여자가 많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면접을 25% 했어요. 똑같이 뽑는데요. 근데 뽑고 나니까 남자가 80%예요. 그럼 어떻게, 그건 공정하지 못한 면접인 거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예. 이걸 간접차별이라고. 질문은 똑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근데 결과 보니까 남자가 80%.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법인데요. 예. 요거는 사회 참여에서 열세인, 좀 어려운 거죠. 열세인 특정의 성에 대해서 잠정적 우대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여자를 꼭, 10%는 뽑아라, 15%는 뽑아라. 이걸 우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차별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고 하면 여자가 50%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희를 우대해 줄게. 너희를 꼭 15명을 뽑아줄게. 남자가 100명인데 그거를 잠정적 우대라고 우리나라는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 나중에 사실은 그게 차별이라는 거죠. 네, 이거 원래 말뜻은 그거예요. 니들이 불평등하다고 하니 너네를 조금 더 우대해 줄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뭐 장애인 쿼터, 여성 쿼터 주는 거 이런 거죠. 좀 열세인 사람들을 좀 자격이 안 되지만 인원을 할당해서 그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열세일 때는 그게 맞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미 여성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활동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조치가.
이 적극적, 잠정적 우대, 적극적 조치로 누적된 차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 결국 뭐냐? 기회의 평등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의 평등했어요. 근데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20, 30대와 같이 남성들과 좋은 스펙을 갖춘 남성들과 같이 경쟁은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고졸이면 다 공무원 시험 볼 수 있고 경찰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주저라는 거죠. 근데 다 뽑고 나니까 뭐예요? 면접에서 걸르고 체력에서 걸러서 20, 30대 남자만 80%가 합격을 해요. 그러면 결과의 평등은 아닌 거죠. 기회 다 평등하게 줬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볼 수 있다니까? 그리고 체력하고 필기 보면 돼 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합격한 사람 보니까 여자는 5명밖에 없어요. 그거는 평등이 아닌 거죠. 네. 아, 그래서 또 반대를 해요, 남성들이. 이거 남녀 역차별 아니야? FBI에서 지원자들한테 팔굽혀펴기 남자는 그때 한 20개, 여자는 15개였어요. 근데 남자에서 한 개 차이로 떨어진 남성이 소송을 했어요. 왜 여자들은 15개만 해도 합격이고 나는 남자라고 20개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반론. 요즘 뭐 일베 사이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경찰관 되시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순찰 돈다고 순찰에 자꾸 열애시켜주면 남자 직원들이 반발합니다. 역차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아예 그런 말 못하게 여성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평등을 하자는 거다. 우리 그동안 너무 차별받지 않았느냐. 그거 똑같이 좀 땅구르기를 한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고용 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여성의 휴직이랄지 출산이랄지 다양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여러 가지 남녀 차별에 관한 많은 권고사항을 또 판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이 그동안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기 때문에 쿼터를 준다든지 목표를 준다든지 할당제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것 이거 차별 아니다. 사실상 평등을 좀 확보해 나가기 위한 중간 계단일 뿐이다. 나중에 완전히 평등해진다면 우리가 지금 남녀 성분학 모집 폐지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폐지할 단계가 올 것이다. 이게 어떤 논리인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떤 성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섹스가 뭐고, 젠더가 뭐고, 성차별은 왜 정당화돼,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 나누었고요. 조금 쉬셨다가 성차별 문제, 네?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뭘 금지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